오늘 맞선 나가는 날이었다. 근데 아침부터 재수가 없었다. 출근하자마자 내 자리에 빨간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다. 이 버스 오면 제일 먼저 이분 전화부터 좀 받아줘요. 어제도 3번 옴. 밑에는 이름 하나가 또박또박 적혀 있었다. 박풀이. 나는 포스트잇을 보자마자 의자에 앉기도 전에 한숨부터 나왔다. 아, 또 시작이네. 우리 회사 고객센터에서 이미 전설이 된 이름. 시스템이 조금만 느려도 알림이 한 번만 잘못 떠도 결제창 글자가 마음에 안 들어도 전화해서 논리적으로 길게 집요하게 따지는 사람. 상담원들끼리 부르는 별명은 민원왕. 김이뻐 씨 전화 왔어요. 옆자리 김대리가 수화기를 흔들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헤드셋을 썼다. 네, 고객센터 김이뻐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잠깐의 정적. 그리고 들려온 목소리. 낮고 또렷한 남자 목소리. 어딘가 차분한데 듣고 있으면 슬슬 열이 올라오는 특유의 힘. 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아, 시작이다. 제가 이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쓰려고 하는데 이 구조가 애초에 말이 안 돼요. 나는 자동으로 키보드를 두드렸다. 화면 한쪽에 떠 있는 이름, 기록, 통화 횟수. 박풀이. 콜 21회, 메일 6회, 채팅 4회. 내 머릿속에서 오늘 점심 메뉴와 삶의 의욕이 동시에 삭제되는 소리가 났다. 고객님, 우선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입으로는 사과를 하면서도 머릿속으로는 이미 다른 말을 하고 있었다. 속으로는 알아요, 알아. 우리도 이 시스템 싫어. 풀이는 끊임없이 말했다. 문장마다. 지난번에도 계속요 라는 단어가 붙었다. 소리를 키우지 않아도 목소리가 귀를 꽉 채웠다. 중간에 작은 웃음도 섞였다. 제가 괜히 이러는 거 아니에요. 이 회사 망하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요. 반대로 잘 되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 상담팀은 한마음으로 생각했다. 그래요. 그냥 가만히 계셔도 잘 될 것 같아요, 고객님. 통화는 30분이 넘게 이어졌다. 통화를 끊자마자 김대리가 내 자리를 밀고 들어왔다. 또 그 양반이야? 어때? 오늘은 법원에 넣는다고 했어. 검찰에 넣는다고 했어. 오늘은 이 회사 구조를 갈아엎겠대. 오, 진도 나갔네. 둘이 피곤한 웃음을 나눴다. 웃기지도 않은데 웃음이 나오는 그런 순간. 그때 팀장이 다가왔다. 이뻐 씨. 네. 오늘 저녁에 시간 돼요? 야근이요? 야근 말고 맞선. 내 손에 들린 볼펜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갑자기 무슨 맞선이에요? 김이뻐 씨 나이도 있고. 팀장이 슬쩍 웃었다. 고객보다 남자랑 얘기 좀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 딱히 반박할 말이 없었다. 민원왕들 목소리만 들으며 늙어 죽기는 싫었다. 팀장은 휴대폰을 내밀었다. 사진 한 장이 화면에 떠 있었다. 정장 차림의 남자. 안경을 쓰고 턱선이 반듯하고 눈빛도 나쁘지 않다. 얘 어때? 괜찮지? 나는 사진을 확대했다. 나쁘진 않았다. 오히려 너무 반듯해 보였다. 근데 이렇게 멀쩡한 분이 왜 저랑 맞선을? 이뻐 씨가 멀쩡하잖아. 팀장이 못 알아들은 척 웃었다. 단 한 가지 조건. 소개팅 같은 건 이제 지쳐서 안 나간다고 하던 찰나에. 이 정도면 나가볼 만했다. 알았어요. 근데 진짜 괜찮은 사람이 맞죠? 진짜 진국이야. 성실하고 프리랜서로 잘 나가고. 딱 하나 걸리는 건 이름뿐이었다. 이름이 뭐라고요? 박풀이. 순간 나는 아까 화면에서 보던 그 이름이 떠올랐다. 예쁜 폰트로 떠있던 민원 목록 속 그 이름. 박풀이. 혹시 이름이 흔한가? 팀장은 별 생각 없이 말했다. 뭐 요즘 이름 다 특이하지.
설마 고객이랑 같은 사람이겠어. 설마가 사람 잡는 거지만 설마까진 가지 않겠지. 나는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다. 저녁이 되자 강남 작은 카페 문 앞에 서 있었다. 양손은 괜히 코트 자락만 만지작거렸다. 거울 대신 카페 유리창에 비친 내 얼굴을 봤다. 딱 그냥 잘 꾸민 평범한 32. 그래 뭐. 안 좋으면 안 맞는 거고. 심호흡을 한번 하고 문을 밀고 들어갔다. 카페 안은 조용했다. 테이블 사이 간격도 넓고 잔잔한 음악이 흘렀다. 직원이 다가와 물었다. 혹시 일행이 있으신가요? 아, 네. 맞선 아니, 박프리 씨랑 만나기로 했는데요. 직원이 살짝 웃으며 한쪽 구석으로 손짓했다. 저쪽에 앉아 계세요. 고개를 돌리는 순간 한 남자가 눈에 들어왔다. 검은색 니트에 슬랙스, 안경, 사진보다 조금 덜 차가운 인상. 그냥 봤을 땐 착하게 생긴 사람 느낌에 가까웠다. 그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였다. 김이뻐 씨 맞으시죠? 목소리를 듣는 순간 세상이 잠깐 멈춘 것 같았다. 어디서 수백 번도 넘게 들었던 소리. 이어폰 너머로, 헤드셋 너머로 하루의 시작과 끝을 장식하던 그 음색. 나는 본능적으로 속으로 중얼거렸다. 설마 진짜 그 사람이야? 아직 확신은 아니었다. 사람 목소리가 다 비슷할 수도 있다. 그렇게 믿고 싶었다. 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안녕하세요. 둘이 마주 앉자. 짧은 정적이 흘렀다. 그 남자가 먼저 입을 열었다. 아, 저는 박풀이라고 합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 딱 하고 맞아떨어졌다. 회사 화면에 떠있던 그 이름. 오늘 아침 포스트잇에 적혀있던 그 이름. 헤드셋 너머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라고 말하던 그 사람. 이름, 목소리, 느릿하게 뜸 들이던 호흡까지. 설마가 진짜가 되는 소리가 귓가에서 났다. 나는 물 한 모금도 안 마셨는데 벌써 목이 바짝 말랐다. 잠깐만. 설마 진짜 내가 봤던 그 민원항이야? 프리는 내 표정을 보며 말했다. 오늘 많이 피곤하셨어요? 표정이 좀 힘들어 보이시네요. 나는 얼른 표정을 풀었다. 아, 아니에요. 그냥 오늘 일이 조금 많아서요. 프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일이 많을 만하죠. 요즘 고객센터 쪽은 특히.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다. 내가 고객센터에서 일하는 건 아직 말한 적도 없는데. 나는 눈을 가늘게 뜨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프리 씨는 혹시 고객센터 자주 이용하세요? 프리는 웃었다. 예. 자주까지는 아니고 불편한 건 그냥 넘기는 성격이 아니라서요. 뭐 하나 마음에 안 들면 전화라도 한번 해서 제대로 고쳐놓고 써야 속이 시원하거든요. 나는 속으로 대답했다. 맞네. 당신 맞네. 우리 팀에서 욕 제일 많이 먹는 그 사람. 확신이 목까지 차올랐다가 간신히 웃음으로 바뀌었다. 아, 그렇죠. 불편한 건 고쳐야죠. 말은 그렇게 했지만 머릿속은 이미 분주했다. 오늘 맞선 상대는 사진만 보고 온 지극히 평범한 남자가 아니었다. 내가 하루에 몇 번씩 욕을 삼키게 만들던 민원왕. 대기자 줄을 세우게 만들던 긴 통화의 주인공. 그 사람이 지금 눈앞에서 오늘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라고 웃고 있다. 소개팅도 이렇게 망할 수 있다는 걸 나는 그날 처음 알았다. 나는 박프리를 본 순간 머릿속에 단 하나의 문장이 떠올랐다. 오늘 소개팅은 망했다. 아주 그냥 완전히. 하지만 당장 뛰쳐나갈 수도 없는 상황. 팀장님은 카톡으로 어때? 잘생겼지? 이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고 나는 그 카톡을 무시한 채
마른 입술을 혀로 적시며 다시 자리에 앉았다. 프리는 나를 보며 물 한 모금을 마셨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말했다. 이뻐 씨는 어떤 일 하세요? 문제는 그 질문 자체가 아주 일반적인 질문인데도 내게는 지뢰였다. 고객센터, CS팀, 하루 종일 민원 상대. 이걸 말하는 순간 내 정체가 제대로 드러난다. 그럼 민망이 아니라 그냥 파국이다. 그래서 나는 최대한 천천히 말했다. 그냥 사무직이에요. 프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 사무직. 그럼 하루 대부분 컴퓨터 앞에 계시겠네요. 말투가 조금 높아지면서 손가락을 까딱거렸다. 이 버릇. 내가 수없이 전화로 들었던 버릇. 말끝에 살짝 뜸 들였다가 정확한 단어 하나만 골라서 툭 내뱉는 방식. 나는 물컵을 들었다가 그걸 놓고 다시 들었다가 놓는 것을 반복했다. 손이 떨려서였다. 프리는 내가 불편해하는 걸 눈치 못 채고 계속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일하시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죠?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지금 이 순간도 받는 중이에요. 대답 대신 애매한 웃음만 지었다. 그때 프리의 휴대폰이 또 울렸다. 아까와 같은 벨소리. 프리는 화면을 보더니 같은 톤으로 말했다. 아, 또 전화가 왔네. 그리고 통화 버튼을 누르는 순간 나는 조건반사처럼 몸이 굳었다.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말투, 그 문장 구조, 저 억양. 이건 그냥 민원항 맞다.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다. 나는 충격으로 물을 잘못 삼켰다. 기침이 갑자기 나와서 휴지 몇 장을 꺼내 입을 가렸다. 프리는 통화를 빨리 끊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다. 괜찮으세요? 나는 손을 휘저으며 말했다. 네네, 괜찮아요. 괜찮을 리가 있나? 지금 나는 민원왕과 맞선 중이다. 대체 인생이 어떻게 이 상황까지 흘러오냐? 통화가 끝나자 프리가 어색하게 웃었다. 죄송해요. 제가 일이 좀 많아서. 나는 속으로 말했다. 아니요. 당신은 일이 많은 게 아니라 민원 넣는 걸 취미로 삼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프리는 양손을 탁자 위에 올리고 말했다. 근데 정말 이상하네요. 이뻐 씨 목소리가 너무 익숙해요. 이 말이 나올 줄 알았다. 그는 진지했다. 혹시 전화 상담 같은 일을 하시나요? 이건 피할 수 없는 질문이었다. 맞선 자리에서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솔직하게 말하면 그동안 욕하고 싶었던 감정까지 다 들킬 것 같았다. 하지만 숨길 수 없었다.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네. 프리는 눈이 커졌다. 그럼 혹시 고객센터? 나는 물컵을 손에 쥔 채 고개를 아주 천천히 끄덕였다. 프리는 손바닥으로 이마를 가볍게 두드렸다. 아, 그럼 며칠 전에 전화한 사람이 저였겠네요. 며칠 전? 며칠 전에만? 며칠 전에만? 나는 속으로 소리쳤다. 며칠 전이 아니라 며칠이고 며칠 연속이고 하루 3통이라고요. 하지만 겉으로는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 그럴 수도 있죠. 그때 프리가 소심하게 말했다. 그때 제가 말투가 좀 거칠었죠? 나는 심장 박동을 가라앉히며 말했다. 네. 아니요. 아니에요. 말이 3개나 동시에 튀어나왔다. 프리는 웃음이 터진 듯 입가를 누르며 말했다. 저도 통화하고 나면 항상 후회했어요. 말투가 좀 사람 기분 나쁘게 들릴 때가 있거든요. 나는 진심으로 놀랐다. 민원항이 자기가 민원항인 걸 알고 있다니? 프리는 이어 말했다. 솔직히 불편한 게 있으면 그냥 넘기질 못하겠더라고요. 어디서부터 온 성격인지 모르겠지만
그 말에 나는 조금 혼란스러워졌다. 생각보다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느낌. 말투 때문에 오해하는 구석이 많다는 느낌. 근데 그걸 스스로도 알고 있다는 점. 나는 그 순간 민원왕에게 처음 느껴보는 감정을 느꼈다. 동정? 아님 이해? 아님 아주 미세한 호기심? 프리는 갑자기 진지하게 물었다. 이뻐씨, 오늘 저랑 있는 거 혹시 너무 불편해요? 나는 숨을 고르고 대답했다. 불편한 건 아니고요. 그냥 조금 놀라서요. 프리는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놀랐어요. 이런 우연이 다 있네 싶어서. 우연. 그렇다. 이건 우연이었다. 근데 너무 기가 막혀서 웃음조차 나오지 않는 우연. 잠깐의 침묵. 그리고 프리가 물었다. 우리 그래도 천천히 얘기해 볼까요? 나는 고개를 들었다. 놀랍게도 그의 얼굴은 꽤 진심 같았다. 그래. 어차피 여기까지 온 거 뭐라도 시작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지 몰라. 나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래 볼게요. 그 순간 프리는 아주 조용히 정말 조심스럽게 웃었다. 그렇게 재난 같던 맞선이 조금씩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맞선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신발을 벗기도 전에 소파로 쓰러지듯 누워버렸다. 하, 진짜 뭐야 오늘. 민원왕과 맞선이라니. 이건 인간이 겪을 확률이 아니라 드라마 작가가 억지로 짜맞춘 이야기와 비슷하다. 핸드폰이 울렸다. 팀장이었다. 잘했고. 어떻던데? 나는 깊은 숨을 내쉬고 대답했다. 팀장님, 왜 그래? 잘생겼던데? 사진보다 나았지? 나는 잠시 고민하다 말했다. 그 사람이 우리 회사 고객이에요. 우리 회사 고객이 무슨 상관이야? 민원, 왕. 전화기 너머에서 팀장의 말문이 막히는 소리가 들렸다. 아, 그 사람? 네. 진짜? 그 까다로운? 네. 잠시 정적. 그리고 팀장이 말했다. 김이뻐 씨. 진짜 고생 많았겠다. 그 말이 이상하게 위로가 됐다. 나는 웃음인지 한숨인지 모를 소리를 내고 전화를 끊었다. 그날 밤 양손을 머리에 올려두고 누워있는데 자꾸만 박프리의 말투가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제가 원래 좀 말투가 그래요. 사람 기분 나쁘게 할 수 있다는 거 알아요. 근데 고치려고 노력은 합니다. 그 말들이 생각보다 오래 박혀 있었다. 이 사람, 생각보다 나쁜 사람은 아닐지도 모른다. 아니, 그래도 민원왕은 민원왕이다. 착해도 민원왕이고, 예의 있어도 민원왕이다. 그렇게 생각하며 잠들려던 순간 카톡 알림이 울렸다. 박풀이었다. 오늘 만나 뵙게 돼서 좋았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면 다음에는 편하게 커피라도. 나는 그대로 폰을 던질 뻔했다. 다음, 커피? 민원왕이랑? 그런데 이상하게도 바로 거절 버튼을 누르지 못했다. 2부에서 봤던 그의 얼굴, 약간 허둥대며 사과하던 모습, 입꼬리를 억지로 올리며 웃던 모습이 떠오르면서 왠지 말이 막혔다. 결국 나는 근사한 문장은 못 만들고 딱 3글자만 보냈다. 생각해 볼게요. 확정도 아니고 거절도 아니고. 프리는 바로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그게 이상하게 더 신경 쓰였다. 다음 날 출근하자마자 김대리가 달려왔다. 야야야. 어제 그 소개팅남 어땠어? 사진으로는 괜찮던데? 나는 커피를 마시며 대답했다. 괜찮긴 했어. 김대리가 눈을 반짝였다. 오, 혹시 설렜어? 설렜다기보다는 나는 주변을 살피고 살짝 속삭였다. 우리 회사 그 민원왕이야.
김대리는 커피를 뿜을 뻔했다. 뭐? 그 소리만 들어도 짜증나는 그 사람? 응. 야, 너 진짜 인생 드라마 찍네. 그러더니 갑자기 손뼉을 쳤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 말 걸었어? 그냥 얘기 조금 하고 끝났어. 그 사람이 너한테 사과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김대리는 입을 벌렸다. 헐, 그 사람이 사과라는 걸 하네. 진짜 남의 민원 상담사처럼 놀라면서 말했다. 야, 그럼 그 사람. 성격이 나쁜 건 아니네. 말투가 좀 그렇지. 사람은 나쁘진 않더라. 김대리는 내 팔을 톡 치며 웃었다. 이뻐야 너 설레는 거 맞네. 나는 강하게 부정했다. 아니라고. 그건 아니고. 하지만 부정하는 목소리는 어딘가 불안하게 떨리고 있었다. 점심시간. 사내 카페에서 커피를 주문하고 있었는데 누군가 내 뒤에서 조용히 말했다. 커피 좋아하시나 봐요. 돌아보니 박프리가 서 있었다. 정말 영화처럼 등장했다. 너무 자연스러워서 순간 숨이 멎었다. 나는 당황한 얼굴로 물었다. 여기는 어떻게? 근처에 회의 있어서요. 이왕 온 김에 잠깐 들렀죠. 프리는 씩 웃었다. 혹시 어제 보낸 메시지 때문에 부담되셨어요? 나는 급하게 손을 저었다. 아니에요. 그냥 제가 답을 바로 못해서. 프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천천히 생각하셔도 돼요. 저도 뭐 급한 건 아니라서.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다. 근데 오늘은 괜찮으시면 제가 커피 한 잔 살까요? 나는 숨을 들이마셨다. 거절할 것 같았다. 논리적으로는 거절해야 했다. 현실적으로도 거절이 맞았다. 근데 입이 먼저 움직였다. 네. 프리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그럼 아이스 아메리카노 맞죠? 어제 보니까 그렇게 드시던데. 나는 깜짝 놀랐다. 그걸 어떻게 해? 프리는 민망하게 웃었다. 저 기억력이 좀 좋아요. 좋은 건지 나쁜 건진 모르겠지만 나는 그 말이 어쩐지 조금 설레는 말처럼 들렸다. 이 남자, 전화기 너머의 민원왕과는 다른 얼굴이 있다. 그걸 처음으로 선명하게 느낀 순간이었다. 그날 오후 커피를 들고 회사 건물 밖으로 나오는데 김대리가 나를 붙잡았다. 야, 너 어디가? 나는 평소보다 훨씬 조심스럽게 말했다. 커피 마시러. 혼자? 아니, 아까 그 사람. 김대리는 표정을 굳혔다. 박프리. 고개를 끄덕이자. 아니나 다를까 김대리는 입을 쩍 벌렸다. 와, 너 진짜 가는구나. 민원왕이랑 커피 데이트를. 데이트 아니고 커피. 그건 데이트의 본질이야. 나는 얼굴을 찡그리고 건물 밖으로 빠르게 나왔다. 카페 앞에서 박프리가 기다리고 있었다. 캐주얼한 차림에 어제보다 어색함이 조금 줄어든 표정. 프리가 나를 보자마자 손을 들었다. 아, 여기 있어요. 나는 어색하게 손을 흔들며 다가갔다. 자리 잡고 앉자마자 프리는 종이컵 뚜껑을 열어 자기 커피의 향을 코로 살짝 맡았다. 그 순간 내 입에서 참을 수 없는 말이 튀어나왔다. 커피 향 맡고 시작하는 거 버릇이에요? 프리는 깜짝 놀라더니 민망하게 웃었다. 아, 네. 좀 그런 편입니다. 나는 웃음을 참으며 말았다. 전화로 통화할 때도 뭔가 말하기 전에 한번 숨 고르는 습관 있죠? 프리는 눈을 크게 뜨며 말했다. 그걸 어떻게? 통화로 매일 듣는데요. 순간 공기가 정적에 잠겼다가 둘이 동시에 웃음이 터졌다. 어제까지는 민원왕이라는 직함이 모든 걸 망치고 있었는데 이웃집 아저씨 같은 허당스러움이 보이니 뭔가 인간적이었다. 프리는 고개를 극적이며 말했다. 제가 사람들이랑 이야기할 때 말이 앞질러 나갈까봐 항상 숨을 한번 참고 시작하거든요.
그래야 예의를 지키는 것 같아서. 나는 눈을 깜빡였다. 그게 예의였어요? 네. 근데 그게 되게 무서워요. 프리는 당황해서 손으로 커피를 감싸 주었다. 그렇게 들릴 줄 몰랐어요. 사람들이 가끔 차갑다고는 하던데 무섭다고 한 적은 거의. 나는 거기서 빵 터졌다. 그럼 제가 세계 처음인가요? 네. 1호. 그 말이 어쩐지 나쁘지 않았다. 커피를 마시며 얘기하는 동안 나는 박프리에게서 전화를 통해서는 전혀 느끼지 못했던 모습을 봤다. 말투는 여전히 조금 딱딱하지만 생각보다 배려가 많고 나의 작은 반응에도 민감하게 반응했다. 그러다 그가 갑자기 말했다. 이뻐 씨. 네. 제가 말을 좀 직설적으로 해도 괜찮을까요? 나는 긴장했다. 직설적? 혹시 또 민원왕 모드로 변신하는 건 아니겠지? 프리는 잠시 생각을 정리하더니 말했다. 저 어제부터 계속 고민했어요. 이뻐 씨랑 다시 만나는 게 저만의 욕심일까봐. 욕심? 프리는 진심으로 보였다. 근데 오늘 만나보니까 그 생각이 조금 달라졌어요. 이뻐 씨가 저를 사람으로 봐주는 것 같아서. 나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 민원왕에서 사람으로. 이건 꽤 큰 전환이었다. 잠깐 사이 내 가슴이 아주 살짝 움찔했다. 그러나 곧 이어진 프리의 말은 대화의 분위기를 바꿔버렸다. 근데 네. 이뻐 씨는 제가 너무 말이 많다고 생각하죠?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네. 프리는 허를 찔린 듯 입을 꾹 다물고 씁쓸하게 웃었다. 하지만 그 다음 말이 더 웃겼다. 그러면 말 좀 줄여보겠습니다. 나는 눈을 크게 뜨고 물었다. 어떻게 해요? 그는 진지하게 말했다. 대신 문자로 민원 넣을까요? 나는 들고 있던 커피를 쏟을 뻔했다. 아니, 그건 더 싫어요. 프리는 깜짝 놀라 두 손을 흔들었다. 장난이에요, 진짜 장난. 아무 말도 안 할게요. 입 다물고 있을게요. 프리는 정말 입을 꾹 다물었다. 그 모습이 너무 갑자기 순해져서 웃음이 또 터졌다. 아니, 그렇게 닥치라는 뜻이 아니고요. 저 그렇게 이해했는데요. 나는 손을 저었다. 말을 줄이라는 말을. 말 그 자체를 제거하라는 건 아니라고요. 프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조금만 줄일게요. 그래도 귀엽게 느껴졌다. 그런데 그때 진짜 예상 못한 일이 벌어졌다. 프리가 갑자기 자기 가방에서 뭔가를 꺼낸 것이다. 작은 메모장. 그리고 볼펜. 나는 경계하며 물었다. 그걸 왜 꺼내요? 프리는 심각하게 말했다. 말을 줄이려면 중요한 말을 먼저 적어야 하지 않을까 해서요. 나는 배를 잡고 웃었다. 말을 줄이는 방법이 메모예요? 네. 제가 회사에서 민원 넣기 전에 항상 정리하거든요. 오늘은 민원 아니잖아요. 프리는 메모장을 덮으며 말했다. 그러네요. 그리고 우리는 둘 다 웃었다. 이 사람. 전화기 너머에서 들리던 그 민원왕과 지금 내 앞에서 민망하게 메모장을 접는 사람은 도저히 같은 인간으로 느껴지지 않았다. 시간이 꽤 지나고 둘 다 커피를 거의 비웠을 때 프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저기, 이뻐 씨. 네. 혹시 다음 주에 시간 되세요? 이번에는 놀랍게도 나는 바로 대답했다. 네. 왜 이런 말이 나왔는지는 나도 잘 모르겠다. 하지만 분명했다. 민원왕이라는 이름은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바뀌고 있었다. 다음 주 토요일. 날씨가 아주 미묘했다. 비가 올 것 같으면서도 또 햇빛은 잘만 비추는 그런 날.
나는 옷장 앞에서 30분 넘게 서 있었다. 입을 옷이 없어서가 아니라 입을 옷이 너무 많아서였다. 아, 그냥 추리닝 입고 나갈까? 하지만 바로 고개를 저었다. 맞서는 우연이었지만 오늘은 약속이다. 민원왕이 아니라 박프리와의 약속. 나는 결국 흰 블라우스와 데님 스커트를 선택했다. 너무 꾸민 티도 안 나고 너무 안 꾸민 티도 안 나는 딱 애매한 조합. 카톡이 울렸다. 프리. 도착하면 말씀 주세요. 제가 자리 잡아둘게요. 문장 끝마다 붙어있는 마침표들이 왠지 귀엽게 보였다. 카페에 도착했을 때 프리는 이미 앉아 있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편한 옷차림. 회색 니트에 검은 청바지. 안경도 살짝 내려앉아. 그의 표정이 더 부드러워 보였다. 내가 다가가자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말했다. 아, 조심하세요. 문턱 있어요. 나는 피식 웃었다. 네. 고맙습니다. 앉는 순간 프리는 물티슈를 건넸다. 손 먼저 닦으세요. 아, 네. 카페 테이블이 좀 미끄럽거든요. 제가 전에 여기서 커피 흘린 적 있어서 저 말투, 저 진지함, 저 과한 배려. 웃음이 터질 뻔했다. 프리 씨는 되게 섬세하네요. 프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냥 실수를 많이 해요. 그 말을 하는데 진짜로 커피를 엎질러 버렸다. 따끈한 아메리카노 몇 방울이 프리의 손등에 튀었다. 아, 뜨거. 나는 깜짝 놀라 휴지를 잔뜩 뽑아 그의 손등을 톡톡 닦았다. 괜찮아요? 프리는 당황한 얼굴로 웃었다. 네, 괜찮습니다. 제가 원래 이래요. 그 모습이 뭐라 할 수 없이 귀엽고 웃기고 안쓰러운데 이상하게 설레었다. 커피를 새로 주문하고 다시 자리에 앉았을 때 프리는 물었다. 이뻐 씨는 평소에 뭐 하는 거 좋아하세요? 드라마 보는 거. 저도요. 그럼 요즘 뭐 보세요? 프리는 살짝 고민하더니 말했다. 고객센터 나오는 드라마요. 나는 커피를 삼키다 거의 기침할 뻔했다. 고객센터 드라마요? 네. 왜요? 프리는 처연하게 웃었다. 전화할 때마다 민원인이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어서요. 그게 대체 뭔지 궁금하더라고요. 나는 깊게 공감하며 말했다. 민원인은 말투만 좋으면 천사예요. 하지만 말투가 나쁘면. 프리가 나를 보며 마무리를 지었다. 저 같은 사람 되는 거죠? 나는 말을 잇지 못하고 둘이 동시에 웃음이 터졌다. 웃음이 잦아들 때쯤 프리는 말투를 조금 낮췄다. 이뻐 씨. 네. 저 어제부터 계속 생각했어요. 프리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말투 때문에 제가 오해받을 때가 많아요. 근데 이뻐 씨는 저를 오해하지 않더라고요. 그 말이 이상할 정도로 내 가슴에 툭 하고 박혔다. 나는 시선을 피하며 컵을 만지작거렸다. 저도 사람 말투 때문에 오해받는 경우 많아요. 프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더 궁금해졌어요. 뭐가요? 이뻐 씨가 어떤 사람이면 이런 오해를 버티고 살아왔을까?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는 눈을 피하지 않았다. 저 진짜 진지하게 묻는 거예요. 나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 이 남자 생각보다 엄청 진심이다. 잠깐의 침묵 후 프리가 갑자기 말했다. 아, 근데 진지함을 깨버리는 목소리였다. 제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나는 본능적으로 물었다. 뭔데요? 프리는 아주 심각하게 말했다. 제가 말을 안 하면 가만히 있어도
화난 사람처럼 보인다 하더라고요. 나는 빵 터졌다. 아, 맞아요. 그거 좀 있어요. 그래서 말이 많아진 걸지도 몰라요. 아, 그렇구나. 말이 없으면 무서워 보인다 하고, 말이 많으면 짜증난다 하고, 저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나는 진심으로 말했다. 그냥 지금처럼 하세요. 저한텐 괜찮아요. 프리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정말 오랜 뒤 그가 조용히 말했다. 감사합니다. 그 말투, 그 눈빛, 어쩐지 농담이 아닌 느낌. 커피 2잔을 다 마시고 밖으로 나왔을 때 하필이면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프리는 자동으로 외쳤다. 잠깐만요. 그리고 가방에서 우산을 꺼냈다. 근데 문제는 우산이 너무 작았다. 2사람이 같이 쓰면 둘 다 비를 맞는 그런 우산. 나는 웃음을 참으며 말했다. 이걸 둘이서요? 프리는 당당하게 말했다. 네. 우산 아래로 들어가는데 프리의 팔이 내 어깨에 닿았다가 살짝 떨어졌다. 눈이 마주쳤다. 프리는 민망하게 웃었다. 죄송합니다. 제가 우산 스킬이 부족해서. 나는 고개를 흔들었다. 아니에요. 나쁘지 않아요. 프리는 고개를 갸웃했다. 뭐가요? 나는 잠시 고민하다 말했다. 그냥 같이 쓰니까. 프리는 말이 없었다. 비 소리가 커지고 우산 천을 두드리는 소리만 들렸다. 그러다 그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말 기억할게요. 그렇게 이어지던 둘 사이의 기묘한 설렘은 바로 그 순간 작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뒤에서 누군가가 2사람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뻐는 아직 몰랐다. 그 시선이 앞으로 모든 사건을 뒤흔들어 놓을 거라는 걸. 비가 주룩주룩 쏟아지는 골목에서 나는 박프리와 너무 가까운 거리로 걸어가고 있었다. 작은 우산 때문에 둘의 어깨가 거의 붙어 있었고 프리는 내 쪽으로 우산을 더 기울여 혼자 반쪽만 젓고 있었다. 비 맞으면 감기 걸려요. 그의 말투는 여전히 딱딱했지만 그 안에 뭐랄까 진심이 있었다. 나는 괜히 눈을 피했다. 프리 씨는요? 비 맞잖아요. 저는 면역력이 좋습니다. 그 말이 너무 진지해서 웃음이 또 터졌다. 그렇게 웃으며 걷던 순간 프리가 갑자기 멈춰섰다. 나는 그의 등에 거의 부딪힐 뻔해 급하게 발을 멈췄다. 왜? 프리는 천천히 뒤를 가리켰다. 저기 누가 우리 따라오는 것 같은데요. 나는 뒤를 돌아봤다. 흔한 골목길이었다. 가로등 하나, 비에 젖은 바닥. 그리고 프리는 작게 중얼거렸다. 저 사람, 아까도 본 것 같은데. 멀리서 검은 우비를 입은 사람이 우리 둘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갑자기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누구지? 프리는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다. 아까 카페 안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카페? 언제? 내가 프리랑 얘기하느라 몰랐던 건가? 나는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다. 전혀 못 봤는데요. 프리는 잠시 고민하다 말했다. 일단 가까이 오면 피합시다. 둘은 우산을 살짝 고쳐 잡고 발걸음을 조금 더 빨리 옮겼다. 하지만 뒤에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도 점점 가까워졌다. 척, 척, 척. 프리가 조용히 말했지만 목소리는 살짝 떨렸다. 뭔가 기분이 안 좋네요. 나는 프리의 옷깃을 붙잡듯 가까이 붙었다. 그 순간 우비를 쓴 사람이 갑자기 뛰기 시작했다. 프리가 빠르게 내 손목을 잡았다. 이쪽으로 가요. 우리는 비 쏟아지는 골목을 뛰기 시작했다.
프리는 우산을 버리듯 던지고 내 손을 꽉 잡고 골목길 사이를 빠르게 달렸다. 발밑에서 물이 튀고 바람이 옷을 때리고 프리의 손에 힘이 더 세게 들어갔다. 저쪽 골목으로. 우리는 숨이 턱까지 차오를 때쯤 작은 편의점 앞 처마 아래로 몸을 숨겼다. 숨이 가쁘게 올라오는 와중에도 나는 주변을 살폈다. 우비 남자는 골목 입구까지 왔지만 우리가 갑자기 사라지자 헷갈린 듯 두리번거리기 시작했다. 한참을 그렇게 살피던 그는 결국 비를 맞으며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다. 그제서야 프리는 크게 한숨을 내쉬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아, 뭐야 저 사람. 나도 식은땀을 닦으며 말했다. 우리 왜 쫓아온 거지? 프리는 진지하게 말했다. 혹시 이뻐 씨 아는 사람인가요? 나는 고개를 크게 저었다. 아니에요. 저 그런 사람 없어요. 프리는 턱을 만지작거리며 말했다. 혹시 내가 민원 넣었던 회사인가? 나는 기절할 뻔했다. 설마요? 그건 아니죠. 프리는 고개를 극적이며 민망하게 웃었다. 아니, 제가 예전에 민원을 좀 세게 넣었는데 그쪽에서 찾아오진 않겠죠? 나는 그제서야 웃음이 터졌다. 아니, 민원 넣었다고 집까지 쫓아오진 않아요. 프리는 어깨를 축 내렸다. 다행이네요. 그 모습이 어쩐지 귀엽고 웃겼다. 비는 점점 더 거세졌다. 프리는 내가 젖지 않게 자기 아우터를 벗어 내 어깨에 걸쳐주었다. 나는 놀라서 눈을 크게 떴다. 아니에요, 프리 씨도 젖었잖아요. 프리는 단호하게 말했다. 저보다 이뻐 씨가 먼저 안 젖어야죠. 그 말투. 딱딱한데, 따뜻하고, 불편한데, 다정하고, 이상한 조합. 나는 조용히 속으로 말했다. 이 사람, 진짜 이상한데, 이상하게, 좋다. 그때, 프리가 갑자기 말했다. 혹시, 집까지 데려다 드릴까요? 나는 손사래를 쳤다. 아니에요. 멀어요. 프리는 살짝 웃으며 말했다. 멀어도 됩니다. 보내드리고 싶어서요. 나는 말문이 막혔다. 그러다 아까부터 느껴지던 작은 위화감이 조금씩 커졌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근데 아까 그 사람, 왜 자꾸 쳐다본 걸까요? 프리는 잠시 침묵했다. 혹시 제가 아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다시 그 우비 남자를 떠올렸다. 어두운 골목, 우리를 따라오던 발자국, 잠시 멈춰서서 바라보던 눈빛. 뭔가 기분이 아주 이상했다. 나는 조용히 물었다. 프리 씨가 아는 사람이라고요? 프리는 입술을 세게 깨물고 대답했다. 아마 제가 생각하는 사람이 맞다면 조금 복잡한 사람이에요. 그 말 한마디에 비보다 더 서늘한 게 등 뒤를 훑고 지나갔다. 그 순간 프리의 휴대폰이 울렸다. 익숙한 벨소리. 그는 화면을 보자마자 얼굴이 굳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누구예요? 프리는 휴대폰을 바로 끄고 잠시 나를 바라봤다. 미안해요. 오늘은 그냥 이뻐 씨만 신경 쓰고 싶어서요. 그 말이 왠지 더 불안했다. 왜 지금 이 타이밍에? 왜 그런 표정으로? 나는 모르게 물었다. 프리 씨, 그 사람, 누구예요? 프리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말하면 이뻐 씨 놀랄 수도 있어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골목 끝에서 아까 그 우비 남자가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프리는 재빠르게 나와 눈을 마주쳤다. 이뻐 씨,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요. 무언가 큰일이 곧 터질 것 같은 기분이었다. 골목 끝, 비에 젖은 우비 남자가
우산도 없이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다. 풀이가 나를 보호하듯 한 발 앞으로 나섰다. 나는 숨을 삼켰다. 비가 더 세차게 내려 남자의 얼굴을 가리는 듯 했지만 풀이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이뻐씨. 풀이가 낮게 말했다. 일단 제 뒤에 서 있어요. 나는 그의 말에 따라 작게 숨으며 뒤로 물러났다. 우비 남자는 우리가 서 있는 편의점 처마 아래까지 오더니 후드를 벗었다. 천천히 드러난 얼굴. 처음 보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풀이는 아는 눈치였다. 풀이는 낮게 말했다. 현수. 우비 남자의 이름은 정현수. 풀이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나는 속삭였다. 아는 사람이에요? 풀이는 대답 대신 작게 고개만 끄덕였다. 현수가 입술을 굳게 다물고 말했다. 오랜만이다, 풀이야. 그 목소리는 이상하게 건조하고 어딘가 불안했다. 풀이는 담담하게 물었다. 왜 따라와? 현수는 비에 젖은 셔츠를 쓸어내리며 말했다. 너한테 할 말이 있어서. 풀이는 긴장한 듯 내 쪽으로 시선을 흘렸다. 내가 지금 상황이 어떤지 알잖아. 사람 있는 데서 이러지 말자. 하지만 현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사람 있을 때 얘기해야 할 정도로 급한 문제야. 나는 불안해졌다. 뭐지? 이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 걸까? 그러자 풀이가 조용히 내 귀에 속삭였다. 잠깐만 기다려요. 이건 제 일이에요. 하지만 나는 바로 말했다. 아니요. 지금 저도 같이 있는 거예요. 풀이는 순간 나를 보고 잠시 멍해졌다. 그러나 곧 현수가 한 발 앞으로 나섰다. 여기서 이렇게 얘기할 거면 둘 다 듣는 게 낫겠다. 나는 목이 마른 듯 작게 침을 삼켰다. 현수는 풀이를 바라보며 말했다. 너 아직도 그 일 해결 안 했지? 그 한마디에 풀이의 얼굴이 확 굳어졌다. 나는 본능적으로 느꼈다. 그 일, 이건 가벼운 일이 아니다. 풀이가 낮게 말했다. 현수, 지금 여기서 그 얘기를. 하지만 현수는 말을 끊었다. 너 때문에 내 가족이 아직도 고통받고 있어. 나는 깜짝 놀랐다. 가족? 현수는 내 쪽을 잠시 보더니 마치 오해하지 말라는 듯 말했다. 당신 오해할 필요 없어요. 박풀이가 나쁜 사람이라는 건 아니에요. 풀이는 억눌린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니까 나 나쁜 사람 아니라고 현수 너도 말했잖아. 맞아. 현수는 씁쓸하게 웃었다. 근데 착한 사람이 실수하면 더 위험하다는 거 넌 모르지. 풀이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때 내가 말렸을 때 그냥 넘어갔으면. 그때는. 풀이는 입술을 깨물었다. 내가 방법이 없었어. 둘은 내 앞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말 한마디로 싸울 듯한 긴장감을 만들어냈다. 나는 끼어들지 말아야 하나 고민하다. 결국 조심스럽게 물었다. 풀이씨, 이게 무슨 얘기예요? 풀이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현수는 나를 향해 말했다. 박풀이 때문에 우리 집이 한동안 큰 싸움이 있었어요. 부모님도, 저도 꽤 힘들었죠. 풀이는 바로 항의했다. 너네 집이 싸운 게 내 잘못처럼 말하지 마. 내가 아니라 내 민원 때문이었어. 나는 충격에 입을 막았다. 민원? 풀이는 얼굴을 감쌌다. 아, 제발 그 얘기 여기서 하지 말자. 현수는 담담히 말했다. 우리 부모님이 운영하던 작은 가게. 거기 너 민원 넣었잖아. 나는 얼어붙었다. 풀이는 바로 손을 내저었다. 그건 진짜 불법이 있었고. 현수가 소리쳤다. 불법 아니었어. 그냥 시스템 오류였어. 난 그 당시엔 몰랐다고. 비가 계속 내리고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 민원 때문에
가게에 문제가 생겼어요? 현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가게 점검이 3개 들어왔고, 한동안 문 닫았고, 매출 떨어졌고, 집안이 완전히 뒤집혔죠. 프리는 고개를 떨구었다. 나는 그때 그게 정상적인 절차라고 믿었어. 현수는 한숨을 쉬었다. 그래. 너는 늘 그랬지. 뭔가 불편하면 바로 혼자 해결하려 하고. 현수의 말투는 비난이라기보다 답답하다는 감정이 컸다. 나는 조용히 물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둘을 따라온 거예요? 현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프리가 사람을 만난다길래. 왜요?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현수의 답은 예상 밖이었다. 혹시라도 또 상처 줄까봐. 나는 순간 말이 막혔다. 현수는 프리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걱정하고 있었다. 프리는 얼굴이 붉어져 작게 말했다. 나 그때 진짜 몰랐어. 그게 그렇게 큰일이 될 줄. 현수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래. 내 성격 알지. 나쁜 애 아니지. 근데 말 좀 줄이고 행동하기 전에 한 번만 더 생각해라. 프리는 손을 떨며 말했다. 미안해. 그때도 지금도.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이 남자를 다시 보게 됐다. 그는 말이 많고 오해를 많이 사고 때로는 너무 직설적이지만 그만큼 자기 행동에 깊이 상처받는 사람이라는 걸 처음 알았다. 현수는 내게 말했다. 당신, 이 사람, 나쁜 사람 아닙니다. 근데 조금 서툴러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저도 알아요. 현수는 놀라서 나를 바라보았다. 프리는 내 대답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그에게 말했다. 네. 조금 서툴죠. 근데 프리가 숨을 죽였다. 그게 나쁘지는 않아요. 프리의 얼굴이 순간 무너질 듯 흔들렸다. 그 표정. 무섭거나 거칠던 민원왕의 얼굴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처음으로 나를 이해해준다는 느낌을 받은 사람의 표정. 그리고 그때 현수가 말했다. 프리, 나 이제 간다. 프리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미안해, 현수야. 현수는 고개를 저었다. 그냥 다시는 그때처럼 혼자 판단하고 움직이지 마라. 비를 맞으며 돌아서는 현수의 뒷모습이 생각보다 더 쓸쓸해 보였다. 프리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작게 말했다. 이뻐씨. 네. 저 정말 서툴죠? 나는 가볍게 웃었다. 네. 프리는 멍한 얼굴로 물었다. 근데 그래도 돼요? 나는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한텐 괜찮아요. 프리는 그 말 한마디에 비보다 더 조용하게 천천히 웃었다. 정현수가 떠난 뒤 우리는 편의점 처마 아래에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빗소리만 마음속의 복잡한 감정들을 대신 말해주는 듯 쏟아졌다. 나는 조심스럽게 프리를 바라봤다. 그는 손에 남은 커피 얼룩을 바라보며 천천히 숨을 고르고 있었다. 프리 씨, 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때 그 일 때문에 마음 많이 힘들었죠? 프리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솔직히 말하면 지금도 기억나요. 뭐가요? 민원 넣은 건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래도 그때는 정말 옳다고 생각했거든요. 프리는 비를 바라보며 말했다. 누군가 나쁜 일을 하면 고쳐야 한다고 믿었어요. 근데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그게 진짜 누군가를 아프게 만들 줄은
생각 못했어요. 나는 조용히 손을 뻗어 그의 어깨에 가볍게 닿았다. 프리 씨는 잘못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너무 정직한 사람이라서 그런 거죠. 프리는 나를 바라봤다. 그 눈빛은 그동안 어떤 사람에게도 보여주지 못한 얼굴처럼 보였다. 정직한 게 문제될 때도 있더라고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그런 사람도 필요해요. 프리는 잠시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떨궜다. 이뻐씨. 네. 제가 누군가의 마음을 이렇게 신경 쓴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말은 생각보다 직설적이었다. 그러나 거기에 어떤 부담감도 없었다. 그저 진심이었다. 저는 프리는 숨을 한번 들이마시고 정확히 나를 바라보았다. 이뻐씨가 제가 어떤 실수나 결점을 가지고 있어도 그냥 사람으로 봐주니까 그게 너무 고맙습니다. 나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프리는 내가 생각했던 민원왕이 아니었다. 그는 서툴렀고 오해도 샀고 직설적이고 조금 답답하고 때로는 과했지만 누구보다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사람이었다. 비가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했다. 프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뻐씨. 네. 이제 정말 집에 데려다 드릴까요? 나는 장난스럽게 말했다. 아까는 멀다고 했잖아요. 프리는 피식 웃었다. 멀어도 됩니다. 우리는 다시 골목을 걸었다. 한참을 걸어 큰 길에 다다랐을 때 프리가 갑자기 멈췄다. 나는 무슨 일인가 싶어 그를 바라봤다. 프리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말 제가 민원왕이어도 괜찮아요? 그 질문은 생각보다 깊고 진지했다. 나는 잠시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다. 민원왕이라서 싫었던 게 아니에요. 프리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럼 나는 천천히 말했다. 말투가 너무 무서워서. 프리는 소리를 죽이며 웃었다. 아, 그것도 맞네요. 근데요.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지금은 안 무서워요. 프리의 표정이 조금씩 풀어졌다. 왜요?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지금은 프리 씨 얼굴이 보여서요. 잠시 정적. 그리고 프리는 소리나지 않는 미소를 지었다. 고맙습니다. 그 미소가 오늘따라 너무 따뜻했다. 집 앞까지 다 왔을 때 프리는 주머니에서 작게 접힌 종이를 꺼냈다. 이건 나는 물었다. 뭐예요? 프리는 민망하게 말했다. 오늘 말 줄이려고 적어온 말들인데 작은 메모지에는 세 줄이 적혀 있었다. 첫 번째 줄. 오늘 만나줘서 고맙습니다. 두 번째 줄. 조심히 들어가세요. 세 번째 줄. 다음에도 만나고 싶습니다. 나는 그걸 보고 참을 수 없이 웃음이 터졌다. 프리 씨, 진짜 귀엽네요. 프리는 얼굴까지 붉어지며 말했다. 그런 말 처음 들어봐요. 나는 메모지를 접으며 말했다. 그럼 자주 해드릴게요. 프리는 눈을 크게 뜨고 묻는다. 정말 다음에도 만나는 거 괜찮아요? 나는 대답했다. 네. 그 한마디에 프리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마치 오랫동안 말하고 싶었던 문장을 드디어 꺼낸 사람처럼. 그럼 연락드릴게요. 나는 웃었다. 네. 기다릴게요. 비는 거의 그치고 프리는 천천히 되돌아 걸어갔다. 나는 그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오늘 비가 쏟아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우산 안에서 서로의 얼굴을 이렇게 가까이 볼 수 있었을까? 우비 남자, 민원왕의 과거, 두 사람의 오해.
모든 게 뒤섞여버린 하루였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더 가벼워졌다. 비가 그쳐야 보이는 게 있다. 박풀이라는 남자는 그걸 알려주는 사람 같았다. 그날 나는 아주 조심스럽게 그의 번호를 즐겨찾기에 추가했다.